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정호의 경제TV 경제상식 시리즈. 오늘은요, 지역화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역화폐라고 하는 이 단어를 신문이나 TV나 이런 데서 종종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청년들이나 또는 엄마들, 젊은 어머니들 이런 분들은 지방정부로부터 이 지역화폐라고 하는 것을 받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 지역화폐라고 하는 거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 화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성남시에서 지급하고 있는 건데요. 그냥 상품권이에요. 말하자면 성남사랑 상품권이라고 하는 건데, 예, 지역화폐는 그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상품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지역화폐라고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장들한테는 매우 인기입니다. 이게 참 인기가 있다고 해가지고 이게 사람들한테 인기인 것은 아니에요. 지방 주민들에게는 인기가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는 인기인 겁니다. 예? 왜 그러냐? 지방자치단체장의 입장에서는 이거 그냥 선심 쓰는 거거든요. 선심 쓰는 건데 현금으로 그냥 나눠주게 되면 어디 가서 쓰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지역화폐, 즉 지역 상품권 이걸로 나눠주게 되면 그 동네에서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네 상인들이 좋아한단 말이에요. 이 상품권을 받는 사람들은 사실은 현금으로 받는 게 더 좋죠. 그런데 이것을 주면 어쩔 수 없이 이걸 받은 사람들이 동네 상점에 가서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동네 상인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단체장님 잘하신다 이렇게 하니까 예, 지방자치단체장들, 지방의회 의원들 이런 사람들이 좋아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정치인들한테 상당히 인기가 있는 아이템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 발행액이 늘어나게 됐어요. 기사를 보시면요, 여기에 지자체, 너도나도 지역화폐 발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2016년에 보면 1168억 원이었던 게 2019년 올해는요 폭발적으로 늘어가지고 2조 원 정도가 발행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들에게 나눠주는 복지 재원들이 있잖아요. 무슨 아동수당도 있고 청년수당도 있고 이런 거 주는데 이거를 현금으로 안 주고 이제 다 이런 상품권으로 주는 거예요. 예. 좋은 일일까요? 이거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저는 이거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정말 돈 낭비하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국민을 바보로 만드는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저도 이제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했는데 나라에서 국민연금을 100만 원을 한 달에 100만 원씩을 수령을 한다. 그러면요. 자, 저는 이제 현금으로 받죠? 그런데 이거를 국민연금공단에서 저한테 이것을 상품권으로 줬다. 그래가지고 당신은 말이야 마포구에 사니까 마포구 화폐, 마포구에서만 쓸 수 있는 상품권을 줄 거야. 하가지고 100만 원어치를 마포구에서 쓰는 것만으로 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화나는 일 아니에요? 아니 내 돈을 왜 쥐들이 마음대로 마포구에서만 써라 왜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요 제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걸 마포구에서만 쓴다고 생각을 하면요 그게 60만 원 가치도 제대로 안 돼요. 50만 원 가치도 채 안 될 거예요. 왜? 제가 마포구에서 쓸 일이 별로 없어요. 물론 동네에 나가서 외식하는 일은 있지만 그게 아니고 다른 동네에 가서 쓰기도 하고 외국에 가서 쓰기도 하고 종로구에 가서 쓰기도 하고 광화문 가서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오만 대가 다니면서 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쓰지 말고 마포구에서만 써라 그러면 그 1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가치를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물론 마포구 상인들은 좋아하겠죠. 이거는 진짜 돈을 낭비하는 거예요. 같은 100만 원을 주는데 100만 원을 주는 게 아니고 50만 원, 60만 원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은요. 여러분 상품권의 가격을 보시면 알 수가 있죠.
여러분 그거 아시죠? 구두 상품권, 예를 들어 금강제화 상품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10만 원짜리 또는 20만 원짜리 이거 인터넷에서 사면 20만 원짜리라고 하더라도 그거 한 15만 원, 14만 원이면 살 수 있다는 거 아시죠? 이 표를 한번 보시면요. 여기에 상품권 종류별 평균 할인율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의류 및 구두, 금강제화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오른쪽 그 중간쯤에 22.5%를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가 있어요. 10만 원짜리 상품권이면 7만 7천 원이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10만 원짜리 상품권을 선물했다는 얘기는 그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7만 7천 원짜리를 선물했다는 거하고 똑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에게 그것밖에 가치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요. 백화점 상품권 있잖아요. 롯데 상품권은 1.9%만 할인된 값으로 사야 해요. 그러니까 롯데 상품권 10만 원짜리 같으면 그것은 10만 원짜리 같으면 98,100원은 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상품권인데 이름은 같은 상품권인데 왜 어떤 것은 20%도 넘는 할인이 되고 어떤 것은 2%밖에 할인이 안 되느냐? 이 롯데 상품권 같은 것은 5만 대 가서 다 쓸 수 있거든요. 용도의 제한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현금이나 비슷한 거예요. 소위 지역화폐라고 하는 이름을 달고 지급되는 그 상품권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용도의 제약이 많은가 또는 얼마나 특정한 가게에 가서 써야 되는가 이 말인 거죠. 특정한 가게에 가서 써야 된다라고 하는 그 제약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지역화폐, 지역 상품권의 값은 가치는 떨어지는 겁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까요, 이 성남사랑 상품권, 성남 지역화폐라고 하는 것도 보니까 가격이 한 20% 할인된 값으로 팔리더라고요. 이게 2016년 자료인데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거 지금은 아마 불법화 시켜놓지 않았을까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이 용도가 제한되면 제한될수록 그만큼 돈의 가치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은 돈을 날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말이죠. 뭐 동네 떡볶이 가게를 살리기 위해서 이 돈은 10만 원어치 떡볶이 가게에서만 떡볶이 사 먹어야 돼요. 라고 하는 식의 상품권을 발행을 했다면요. 그 상품권의 가치는 아마 10,000원도 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왜? 뭐 그거 갖고 다니면서 맨날 떡볶이 먹겠어요? 그러니까 있으나 마나한 것이 돼버리는 것이죠. 자, 그러면 각 동네마다 다 우리 동네 주민들은 우리 동네에서만 돈 써야 돼요. 다른 데서 나가서 돈 쓰지 마세요. 라고 딱 해버리면 경제가 좋아질까요? 그 동네 사람들은 뭔가 돈이 돌아가는 것 같겠지요. 하지만 그 돈을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건 지옥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한마디로 말해서 쓸데없는데 돈을 써야 되는 거죠. 왜? 나는 내가 진짜 필요한 거는 어디 서울 가서 또는 제주도에 가서 돈을 쓰는 게 나한테 필요한 건데 거기서 돈을 못 쓰게 하니 용도를 딱 막아버렸어. 그 우리 동네 성남에서만 돈을 써야 해. 이거는 뭐예요? 그러면 쓸데없는데 돈을 쓰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필요 없는 것도 쓰게 돼요. 필요 없는 것도 쓰게 돼요. 여러분 상품권 받았을 때 그런 경험 없으세요? 난 별로 필요도 안 하는데 이 돈을 써야 되니까 쓸데없는데 돈을 쓴다고요. 그렇게 해서 그 동네에 산업이 생겨난다. 그 동네 상인들이 좋아하지요. 그래서 산업이 생겨나 산업이 커가 또는 죽을 산업이 안 죽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가 잘 되는 걸까요? 망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산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소비자들이 진짜 원하는 것을 잘 그리고 값싸게 만들어내는 게 제대로 된 산업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소비자들로 하여금 억지로 돈을 쓰게 만드는 이런 거라면 산업이 아니고요. 이건 재앙이에요. 이거는 경제에 정말 부담이 될 뿐이에요. 이 지역 화폐라고 하는 거, 지역 상품권이라고 하는 게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뭔가 지역이 잘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이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것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동네마다 다 자급자족 경제들이 있었잖아요. 마한, 진한, 변한, 무슨 동네마다 다 있었지 않았습니까? 옥저, 부여 뭐 해가지고 네, 다 고대 국가들, 조그만 국가들 다 자급자족 했지요. 자기 동네 사람들은 자기 동네에서 나온 것만 썼지요. 이런 걸로 돌아가자는 얘기예요. 이거는 난센스입니다. 난센스예요. 그래서 저는 지역화폐 없애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역화폐 그걸 받는 지역 주민들이 야, 나한테 그런 거 주지 말고 나한테 현금 줘. 이렇게 요구를 해야 돼요. 어차피 나 공짜로 받는 거니까 뭐 지역 상품권을 받으나 현금 받으나 뭐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건 다 국민 돈이에요. 그거는 자치단체장 돈이 아니에요. 세금으로 국민들이 낸 돈이라고요. 그러면 그것이 최대한 가치를 발휘할 수 있게 쓰여야 되죠. 그러려면 현금으로 줘야 돼요. 물론 아동수당을 주는 거, 뭐 청년수당을 주는 거, 막 베풀어 주는 거, 저는 이거 자체는 문제라고 봐요. 복지라고 하는 것도 꼭 필요한 사람에게 줘야 되는 거죠. 하지만 일단 주는 거라면, 기왕 주는 거라면 그것은 상품권이 아니고 현금으로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경제가 수요에 맞춰서 제대로 산업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예, 오늘은 경제 상식, 지역 화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